네, 워크북의 70페이지의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했던 문제 차근차근 풀어줄게요. 9번 문제는 요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근을 갖지 않도록 그럼 딱 읽자마자 생각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죠. 그럼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판별식에 들어가는 a와 b와 c 값을 차례대로 써보면 a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니까 이 문제에서는 a가 a제곱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b라는 건 x의 개수니까 2a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되겠고 c라는 것은 상수항에 해당되는 1이겠죠.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자 b제곱이니까요. 요것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a제곱 이렇게 되겠죠. c는 1이니까 자 그럼 얘를 전개시키면은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인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4a제곱을 했으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 남아있는 부분,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넘겨주고요. 이항시키면은 이렇게 되겠고 4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값이냐면 0과 마이너스 1에서 여기쯤에 있는 값이거든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요거보다 a가 작다는 얘기는 요렇게 가는 범위를 말하죠. 요 범위. 그럼 요 범위에 들어가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요 친구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그랬으니까 역시 판별식으로 출발해야 되겠죠? 자,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a 값을 써보면 이 문제에서는 a 플러스 1이고요. b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8이고 c에 해당되는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b가 짝수니까 b 프라임으로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동원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 써보면 b'의 제곱 16-ac가 되니까 2를 앞에 쓰고요. a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0보다 서로 다른 두 근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개시킬게요. 16-2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그럼 여러분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이렇게 되고 부등호 뒤집히고요.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7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요걸 답이라고 체크를 하기에는 요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요거 a 플러스 1이라는 게 x제곱 앞에 붙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 x제곱 앞에 뭔가 붙어 있을 때는 항상 이 녀석이 0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처럼 2차 방정식이라고 앞에다가 딱 못을 박아줬을 때는 x제곱의 개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조건이 하나 있죠.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a가 0이 아니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방금 찾은 범위가 7에서부터 a가 이렇게 오는 범위인데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a가 7보다 작아요. 이걸 그대로 답으로 체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중간에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이 범위가 한번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 또는 얘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어서 답을 써야 되겠고 그거를 적어보면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써줘야 정확한 범위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빠진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네, 11번 문제입니다. 역시 중근을 갖는다, 뭐 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별식을 써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첫 번째 방정식부터 가져와 보면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a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k-3이죠. x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c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은 우리가 D1이라고 할게요. 지금 판별식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이 문제.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자 B의 제곱 K-3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건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고 전개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은 0입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이 0이겠고 1, 7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7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갖고 답을 찾을 수는 없고 두 번째 방정식도 있죠. 자, 두 번째 방정식을 갖고 오시면 여기서는 A 값이 3이고요. B 값이 마이너스 8이고 C 값이 K가 되는데 자, B는 B'으로 짝수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짝수 공식을 쓸 거니까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B'의 제곱 16 마이너스 AC니까 3K인데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 근을 가질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가 아니고 중근을 가질 때도 아니고 그냥 근을 가질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은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물론 답을 찾는 데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정확한 개념으로는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라고 쓰셔야 정확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3K 여기는 마이너스 16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뒤집히고요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6은 대략 한 5점 몇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두 개의 K값 중에서 7이라는 값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쵸? K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7은 탈락되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 하나만 합격이 돼서 두 가지 판별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K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데요. 이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식은 두 근이 이렇게 정수 또는 뭐 유리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두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네. 이거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라는 값을 두 근으로 가질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하면 여기 x제곱의 개수가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까지 딱 붙여주시면 완벽하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곧 여기 있는 이 방정식과 동일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a, b를 찾을 수 있겠죠. 2라는 값을 이 첫 번째 괄호에다가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괄호를 전개를 시켜주면 2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죠. 이 방정식과 그대로 비교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a, b 값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이 풀게 될 텐데요. 두 근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찾을 때 항상 쓸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방식은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죠. 자, 얘네들이 더해보면 2분의 5 곱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이렇게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놓고 합을 자, x제곱 바로 뒤에 자리 x의 개수 자리에 합을 집어넣는데 단 합은 부호를 뒤집어서 집어넣어주고 곱은 상수항 자리에 집어넣는데 곱은 부호도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요렇게 만들어버리면 역시나 요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 방정식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맨 앞에 2라는 값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2를 추가할 때 이 x제곱의 개수를 2로 맞출 때 그냥 요렇게만 써버리면 우리가 구해놓은 합과 곱이 다 변형이 돼버리거든요.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렇게 식 전체적으로 앞에다가 2배 2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걸 분배시키면 역시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으로 아까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1번 방법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2번 방식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모두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A, B가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나왔죠? A, B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방정식 풀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풀 필요도 없네요. 이거는 그죠? 중학교 과정이니까 풀도록 하겠습니다. 3x-5는 0이고요.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18에 1, 5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x-1, 8x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그러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잠시만요. 더하면 답은 플러스 8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답이죠? 네,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직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면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는 요걸 x라고 잡을 거고요. 둘레 길이가 34라는 얘기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알죠?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둘레 길이거든요. 그럼 둘레 길이가 34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가로와 세로를 더했을 때 이게 17cm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럼 그 중에 우리가 x, 가로를 x라고 놨어요. 그럼 세로는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가로랑 세로랑 더해가지고 17인데 가로가 x예요. 그럼 x에다가 뭔가 더했을 때 17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 네모는 뭐냐면 x 넘겨서 17 빼기 x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넓이 뭐예요? x괄호 17 빼기 x, 이게 넓이겠죠? 자, 그 넓이가 72가 된다. 전개시키면 17x 마이너스 x제곱은 72고요. 우변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72.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98로 하면 되겠네요. 98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값은 9 또는 8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둘 다 답으로 쓰지 마시고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분명히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x 값을 9라고 했을 때는 가로가 9가 되고 세로가 8이 돼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만 x 값을 8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가 더 길어지죠. 세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값은 탈락.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9cm.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x%의 이익을 붙였다 또는 x%를 할인하여 팔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원가가 2,000원인데요. 여기에서 x%의 이익을 붙였다 이 말은요, x%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100분의 x지만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 x%만큼의 이익을 붙였다. 어디에 붙였느냐? 원래 가격에 이만큼의 이익을 붙였다 이런 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1 더하기 100분의 x, 요것이 바로 x%만큼의 이익을 붙였을 때의 전체 가격이 되겠습니다. 1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분배시켰다고 생각하면 2,000원에다가 2,000원의 x%만큼을 더해 놓은 것, 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x%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요걸 곱하면 되고요. 반대로 x%를 할인했다. 이 경우에는 원래 가격에서 x%에 해당되는 가격을 빼주겠다 이 말이니까 1 빼기 100분의 x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인다 라고 하면 1 플러스 100분의 몇 퍼센트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좋겠네요. 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45원의 손해를 봤대요. 여기서 별로 고민해보지 않고 혹은 문제 푸는 경험이 별로 없었던 친구들은 그냥 뭐 45라고 이쪽을 쓰거나 혹은 손해봤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5라고 쓰거나
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2,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온 거잖아요. 원가가 2,000원이니까. 그런데 45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분명히 이 물건을 이제 2,000원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결국 이걸 되팔 때는 나는 45원만큼 돈을 손해를 본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2,000원 주고 사온 거를 팔 때는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거죠. 손해봤다는 건. 그럼 45원의 손해를 봤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사온 가격보다도 45원만큼 더 싼 가격에 팔았으니까 45원 손해를 봤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이 결국은 2000 빼기 45니까 1955가 되겠습니다. 1955. 자, 그래서 요식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일단 전개를 좀 시킬게요. 2000은 그대로 두고요. 2000 곱하기 요거 이제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만분의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합차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000을 분배를 시키면요. 이렇게 2000을 분배시키면 20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하고 2000하고 그 약분이 되니까 5분의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1955. 1955. 자, 그래서 적당히 넘겨주면 1950을 이쪽으로 넘기면 4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5분의 x제곱이 왔고요. 그럼 5를 양변에 곱해주면 225가 x제곱 이렇게 돼서 됐네요. x는 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인데 지금 문제 상황상 우리가 찾고 있는 x가 음수면 이상하죠. 그쵸? 뭐 마이너스 15% 이런 말 안 쓰니까요. 그래서 x값은 양수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35번 문제입니다.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공식은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면 그게 반원의 넓이인 거니까.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 다 아는데 왜 쓰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한 명이라도 모를까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r이 반지름이고요. 또 나온 김에 같이 얘기하면 원의 둘레, 우리가 원주라고 부르는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35번을 이제 시작을 해보면 가장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24c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예요. 자,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준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할게요. 이게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얘를 x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가장 큰 반원이 있고 그 안에 중간 반원과 제일 작은 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 중간 반원의 지름과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 이렇게 빨강이랑 초록을 더하면 24가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반원의 반지름과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12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중간 반원의 반지름과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을 더한다는 건 지름 더하기 지름을 반으로 잘랐다는 얘기니까 요거랑 요거의 합은 12가 될 거고 그걸 이용하면 여기는 12-x가 될 겁니다. 그쵸?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만큼 24예요. 요만큼 24인데 자, 요게 이제 뭐 중간 반원이고 이게 가장 작은 반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반씩 잘라가지고 여기를 A, 여기를 A. 여기 반쪽 잘라가지고 여기를 B, 여기를 B. 이렇게 볼게요.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요만큼이 중간 반원, 요만큼이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A를 2번, B를 2번 더해서 24인 거니까 2A 더하기 2B가 24니까 그걸 2로 한 번씩 나눠주면 A 플러스 B가 12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이거 빼지 말고 이거 뺄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과 요놈 이렇게 반지름만 더하면은 12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요거의 길이는 12-x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전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가장 큰 반원의 넓이는 12제곱 파이를 2로 나눈 것입니다. 이 전체 반원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중간 반원의 넓이는 12-x의 제곱의 파이 한 것을 2로 나눈 것이 바로 중간 반원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반원은요, x제곱 파이를 2로 나눈 것이 가장 작은 반원이고, 요거까지 이제 빼주면 그러면 색칠된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32파이다. 자, 파이 날리겠습니다. 양변을 파이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얘는 144가 되고, 요거는 전개 한번 시켜놓으면은 144 마이너스 24x 플러스 x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이쪽은 64가 되겠습니다. 전개시켜보면 144는 없어지겠고요. 24x 마이너스 x제곱에 또 마이너스 x제곱에 는 64니까요. 우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4x 플러스 64. 자, 그럼 2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 그러면 8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면서 x값은 4 또는 8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x값이 8이 되면은 얘기가 이상해요. 그럼 얘보다 더 길어지는데? 그쵸? 그래서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우리는 요거 4라는 값을 이 문제의 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4cm가 되겠죠. 자, 37번 문제입니다. 2b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를 x라고 잡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죠. 닮음이라는 겁니다. 전체 직사각형과 여기 밑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자, 그럼 전체 직사각형과 닮음이니까 요 친구를요 닮음이면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세워놔야지 풀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각형을 옆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네,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꺼내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세워놓은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직사각형을 비교해 보시는데, 자,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에서 긴 변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5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5 더하기 x 대 이쪽 사각형에서 긴 변 5는 자, 이쪽 사각형에서 짧은 변 5 대 이쪽 사각형에서의 짧은 변 x하고 같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전개를 시켜보면은 25는 전개가 아니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하는 거죠. 25는 5x 더하기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고,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해 공식이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2a 분해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루트 125죠. 루트 125면은 5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 풀마 5루트 5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 x라는 값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 상황이 적절하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찾는 x는 어쨌든 길이기 때문에 길이는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마이너스인 값은 버리고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루트 5. 네, 요것이 이 문제에서의 이 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센티미터만 이렇게 붙여줄게요. 요게 답이죠. 네, 41번 문제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음수인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중근에 주목을 해야 돼요. 중근. 중근하면 같이 떠오르는 말들이 막 있죠. 안전제곱식도 떠오르고요.
판별식은 0이다도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인 판별식은 0이다로 갈게요. 그럼 이 문제에서의 A 값은 1이고요. 이 문제에서의 B 값은 지금 마이너스 A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의 C 값은 A 더하기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은 B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괄호 A 플러스 3입니다. 그런데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0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라서 6, 2의 마이너스 플러스 A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두 값 중에 어떤 게 답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중근이 뭐가 나오는지까지 구해봐야 과연 둘 중에 누가 음수인 중근을 갖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6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A가 6이라고 하면 A 자리에 6을 집어넣어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죠. 자, 그럼 완전 제곱식 나오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X 값이 3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중근을 갖긴 같지만 그 중근이 양수가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겠고 두 번째로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확인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고요.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왔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음수인 중근을 갖는 A 값, 이 친구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44번은요. 연속하는 세 짝수를 각각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세 원이 있다. 그 세 원의 넓이의 합이 200파이일 때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뭐 원을 뭐 굳이 세 개나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하나 정도만 그릴까요? 자, 원이 있는데 요 원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중간원 있죠? 세 개의 원 중에 중간원. 중간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은 x 빼기 2가 되죠. 왜냐면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하는 세 짝수는 서로 2 간격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은 x-2가 되겠고요. 그럼 가장 작은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제곱 파이가 되겠죠. 네, 이게 가장 작은 원의 넓이. 그럼 중간원이 지금 요 친구니까 중간원의 넓이는 x제곱 파이. 그러면 당연히 가장 큰 원은 반지름이 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요. 요거 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이 넓이가 200이 된다. 이것이 이 문제의 200파이가 된다. 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파이 다 날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이 날리고요.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가운데 x제곱 있고요. 이거 전개시키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자, 요것이 200하고 같다. 동류항 계산하면 3x제곱이고요. x는 사라지네요. 4랑 4가 있고 200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92가 0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3도 나눠버릴까요? 3도 나눠버리면 64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다. 그죠?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니까 x제곱이 64, x는 풀마 8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 8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x값이 8이면 이게 답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또 안 되죠. 문제를 잘 확인을 해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세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값이 8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원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은 6, 가운데 게 8, 제일 큰 건 10 이렇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6과 8과 10을 더해가지고 24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 문제에서는 항상 방정식을 풀어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찾은 x값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확한 답을 찾아줘야 되는 그 과정을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45번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사다리꼴이 등장을 하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사다리꼴인데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4니까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자, 이렇게 사다리꼴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다리꼴에서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비가 1대4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x로 잡아주면 자동으로 아랫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윗변의 4배 4x가 되겠죠. 요렇게 윗변 아랫변을 잡을 수 있겠고, 그 높이는 아랫변의 길이보다, 그러니까 4x보다 3만큼이 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높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아랫변보다도 3만큼이 더 기니까 4x보다도 3만큼이 더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괄호 꼭 쳐주시고, 자,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지금 이거니까 여기도 괄호 쳐줘야 되겠죠. 4x 플러스 3, 그리고 2분의 1 사다리꼴이니까 이렇게 넓이를 쓸 수 있겠고요. 얘가 지금 는 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5x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x를 분배 법칙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5x가 곱해지면 20x제곱에 플러스 5x니까 15x, 여기에다 지금 2분의 1 곱한 게 55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2분의 1은 없애고 가는 게 편하니까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좋겠죠.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싹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2가 곱해지니까 이쪽은 110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럼 이제 110이 이쪽으로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10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은 빵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그럼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네요. 전부 다 5의 배수니까 5로 나눠버리면 4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이거 5로 나누면 22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살펴보면 1, 4에 2하고 11에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 하면 인수분해도 잘 됩니다. 자, 그럼 x-2 그리고 4x 플러스 1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1인데 당연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길이기 때문에 2가 답이 되겠죠. 윗변의 길이를 쓰시오 했으니까 정확하게 2cm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6번 문제입니다. 이 46번 문제를 처음 봤으면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있는, 뭐 종이 철판이라고 하는데 종이를 이렇게 놓고 종이 양쪽 끝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길을 만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요렇게 접어 올려가지고 세워진 이 단면적 여기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200이다 라는 얘기니까, 자, 우리가 요 상황에서 이 접어 올려진 요만큼을 x라고 하시면 이 반대편도 당연히 이렇게 x 똑같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 보이는 면이 지금 직사각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x의 길이가 그대로 이 단면의 세로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x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물바지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이 곧 높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40에서 여기 x 빼고 여기 x 빼고 그 사이 부분이 단면의 가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길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40 빼기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은 여기가 x고 여기가 40-2x 이렇게 표현되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x괄호 40-2x 이렇게 되겠고 그게 200이다. 요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0x-2x 제곱이 200이니까요. 자, 2로 한번 나누면서 우변으로 오른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이네요.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네요.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0이 되겠고요. x값은 10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뭐 고민할 여지 없이 여기가 10이란 얘기가 되겠죠. 답은 10c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